자, 추기모 14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풀고 오셨어야 돼요. 그죠? 풀고 50분 측정하시고 고쳐보시고 영상을 듣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조금 난해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평행사변형을 만들도록 모든 점, 자 여기서 모든 점의 D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자 요 생각해도 돼.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그냥 D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조작하시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점들의 위치 관계를 조금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A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이라고 줬잖아. 그럼 마이너스 2,0이니까 C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 정도도 이해할 수 있겠죠. 1,0이니까. 그럼 3,1은 이쯤에 있을 것 같아요. D가. 아니죠. B죠. B가 3,1이 여기 있을 수 있어. 그럼 생각하자. 그러니까 D가 어디 있는지는 잘 보시면 첫 번째 D는 여기 있을 거예요. 아, 그냥 B 옆에 이쯤에 있겠다라고 생각해 줘도 되겠지요. 그럼 주황색을 잘 보시면 평행선의 특징, 중점의 대각선의 중점이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중점을 구할 때 당연히 더해서 반 나눌 건데, 그냥 반 나누지 말고 더하는 게 똑같다라고 봐도 되겠죠. 곧 A, B를 더하면 1,1이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둘이 더했을 때 X 플러스 1, Y가 나오면서 첫 번째 X는 0, Y는 1. 요게 첫 번째 D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얘들아, D가 여기만 있다는 보장은 없고요. D가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겠네. 그치?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D랑 A, B랑 C가 중점이 될 거니까 다시 얘네들이 더하시면 4,1이 다시 X 빼기 2, Y가 되면서요. 자, X는 6,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근데 하나 더 있네. 그럼 봐봐. 지금 잘 보시면 얘는 정확하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가 지금 CD에 대한 중점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AD에 대한 중점이 있을 거죠. 그럼 누구 하나 남은 게 누구죠? 그렇죠. BD가 될 거야. 그러면 BD에 대한 중점까지만 구하면 되니까, 야, BD가 중점이면 얘네 둘이 대각선이 되고 D가 여기랑 이쯤에 있어야 돼요. 지금 D가 이쯤에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이뤄도 상관이 없겠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BD를 더했을 때 AC를 더한 거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럼 BD를 더한 거는 X 플러스 3, Y 플러스 1이니까, 자, 여기서 X는 뭐 나와?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싹 다 더할 거니까, 자,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하나씩 사라지고요. 자, 6 빼기 4니까 2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3 해서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고요. 보통 얘는 대각선의 중점이 똑같다라는 게 평행사변형의 특징들이니 이렇게 잘 나눠가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수직선 위에 점 A, 그러니까 X죠. X로부터 마이너스 2와 점 Q까지 거리의 합이 4 이하가 돼야 된대요. 자, 볼게 얘들아. 수직선 위에 점이에요. 근데 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거리라는 말을 줬단 말이에요. 그치? 자, 거리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X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차이를 볼 건데, 물어볼게. 얘들아, X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까지 거리를 그냥 여기서 X 플러스 2다 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여기에서 절대값까지 달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쵸? 왜?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거리와 한 번 더 X, 곧 A부터 Q까지 거리니까 X에서 1을 빼는 거에 절대값이 합이 4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그렇죠. 우리 공통수학 1에서 배웠어. 절대값 부등식을 배웠단 말이야. 자, 원래 정확히는 어떻게 풀 거냐면, 정확히는 다 나눠서 풀어야 돼요. 범위를 다 나눠서 풀어야 되니까 한번 보여주고 또 다른 방법도 알려줄게요. 자, 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나오면, 자, 절대값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범위를 나누셔야 돼요. 자,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범위 나눌 때 절대값은 0을 따라 기준이 나눠지겠죠. 왜? 뿔마니까. 그럼 0, 0을 잡았을 때 마이너스 2랑
1이구나 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볼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등은 어떻게 봐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나눠서 볼 거야. 그럼 봐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음수고요. 얘도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나와서, 부호 반대 마이너스 x 곧 마이너스 2x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아, x 빼기 2, 아니, 뭐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로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는 건 중간에 0, 이런 거 있죠, 0. 그럼 대입해보면 양수고요, 얘는 음수예요. 그대로 나오고 부호 반대로 나올 거니까, 자, x 플러스 2고요. 부호 반대니까 x 더하기 마이너스 x 없어질 거야. 플러스 2에 플러스 1이니까 얘는 그냥 3이 나오도록 할 겁니다. 됐어요? 자, 한 번 더.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그대로 튀어나와서 2x 플러스 1이라는 요런 식들이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4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얘네들의 무슨 집합? 그렇죠. 얘네들의, 자, 공통 집합 아니야. 자, 다 합치는 범위가 나올 거야. 자, 얘 또는 얘죠. 애초에 얘들 봐봐. 이 범위가 달라. 공통 범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아우르는 또는의 범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산을 잠깐 해보시면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도 4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도 4보다 작거나 같아. 자, 작거나 같다니까 얘들아. 또는이야. 얘도 마찬가지.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서 x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자, 2x가 이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을 때려보시면. 자, 요 정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5고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들아, 얘는 진짜 상관없을 것 같아. 3은 무조건 4보다 작겠죠? 그럼 얘는 전부 다 됩니다. 자, 얘는 모든 실수가 될 거야. 자, 2x는 보니까 얘 넘어가면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네들 싹 다 합칠 건데 여기서 조심할 건 이거 얘들아. 자, 얘네들 조사했죠? 각각을 조사했는데 이걸 조사했을 때 누구랑도 같이 비교해야 될 거냐면 요 범위 안에서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과는 공통 범위를 각각 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여기서 딱 막히죠. 근데 전부 다 된대. 여기까지 다 된대. 그럼 쭉 이어서 또 얘도 쭉 이어서 2분의 3을 막히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따라서 얘가 A고 얘가 B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선생님이 봤을 때 이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떨 때는 갑자기 다 합치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또 얘네들이 비교하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얘들아, 요거 되게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냐? 얘랑 얘네들의 공통범위 따져야 되고 공통범위 얘는 싹 다 합치는 범위가 될 건데 요게 조금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그림으로 푸는 거 좀 알려줄 건데 잘 생각을 해볼게. 어쨌든 내가 지금 구역을 두 개로 나누셔야 돼.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때 나눌 거니까 잘 봐봐. 내가 한번 나눠볼게. x가 몇? 마이너스 2일 때랑 자, x가 몇일 때요? 1일 때 나눌 거야. 그럼 어쨌든 얘들아, 요거 세 개는 다 구할 수 있을 거거든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왼쪽, 마이너스 2랑 1 사이, 1보다 오른쪽이기 때문에 요 범위들을 전부 다 내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지금. 됐어? 자, 그럼 내가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인데 잘 생각해 볼게, 얘들아.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0이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야. 그래서 여기에 3이라는 함수 값이 찍힐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1을 넣었을 때 3이라는 함수 값이 찍히면서 잘 봐. 얘가 그냥 무슨 3이라는 함수가 나올 거야. 이거죠. 3 나올 거야. 그리고 오른쪽 보면 2x 플러스 1이니까 얘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1차 함수.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림으로 조금 이해될까요? 근데 누구랑 비교할 거냐면 4랑 비교할 거기 때문에 4는 3보다 위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너 색칠, 너 색칠. 그래서 얘는 밑에 범위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그냥 여기
얘 좌표부터 여기 좌표까지니까 뭐만 잘 풀어주시면 돼? 아, 방정식만 잘 풀어주면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거 얘네들이 갖다 놨을 때 2분의 3이 나오는 거니까 이 친구가 x가 2분의 3이 나올 거고 아까 여기도 계산했을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5 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라서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될 수 있다.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요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요거를 조금 연습을 해주시는 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일단 범위 나누는 건 당연히 연습하셔야 되지만 이게 헷갈릴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조금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 조금 복습 잘 하시고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세 점의 꼭지점을 하는 ABC에서 자, BAC의 각의 이등분선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럼 그림을 그릴 때 당연히 BAC니까 우리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어.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BAC니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가봅시다. 자, 지금 BAC니까 여기 지금 1,4가 있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5,0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BAC의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를 D라고 얘기를 하고요. 각의 이등분선은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각의 이등분선 특징은 뭐였어요? 그렇죠. AB 대 AC는 BD 대 DC니까 곧 얘는 비율을 잘 구해서 무슨 점? 내분점으로 잘 처리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차근차근 볼게. 얘들아, 그럼 AB의 길이를 빨리 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볼게. 마이너스 4랑 1의 차이는 5니까 25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4니까 얘도 25라서 그냥 5루트 2까지 계산이 금방 가능하겠죠. 25 더하기 25니까. 그치? 루트에. 자, 그럼 한 번 더. 1하고 5의 차이는 4고요. 4하고 0의 차이도 4야. 그럼 4가 2개니까 4루트 2가 나오겠죠. 야, 그럼 몇 대 몇이야? 그렇죠. 5 대 4가 나오는 게 확인할 거야. 5K 대 4K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따라올 수 있겠어, 여기까지? 자, 그럼 얘를 5 대 4로 내분하는 D가 될 거니까 잘 봐. 그럼 총 몇 칸이에요? 그렇죠. 9칸이 될 거야. 자, 9칸. 5칸, 4칸이니까 9칸의 X가 9만큼 움직였네요. Y는 1밖에 안 움직였어. 그럼 따라서 한 칸으로 잠깐 바꾸시면 한 칸당 X는 한 칸이 되겠고 1이 되겠고 Y는 9분의 1이 되니까 여기서 뭐 하면 돼? 이동만 잘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에서 5칸 움직일 거야, 얘들아. 5칸이니까 X를 얼마큼 더해? 5만큼 더해. 그럼 얘가 1콤마가 되겠죠. 자, Y는 한 칸당 9분의 1이니까 그럼 9분의 5만큼 가시면 마이너스 9분의 4가 나오면서 1, 마이너스 9분의 4인 1번이 계산이 될 것 같고요. 애초에 X만 조사를 해도 1번이 나올 수 있으니 이렇게 기하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각의 이등분선 특징은 그냥 비율 관계를 잘 이용해 주신다가 끝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도 잘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를 10이라고 주고 있고요. 자, 이것도 안 보일까요? 10이라고 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BC를 12라고 주고 있고 그 다음에 CA는 14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아 지금. 자, 근데 뭐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 10, 14, 12죠. 그쵸? 자, 이때 3번 BC의 중점. 중점을 또 알려줬네. 중점을 M이라고 줬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우리 중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죠? 무슨 정리? 그렇죠. 중선 정리도 기억하셔야 돼. 자, 중선 정리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된다면 자, 뭐냐면 자, AB의 전체 제곱은 더하기 은이 아니죠. 다음 AC의 전체 제곱은 2배의 AM 저 가운데 선의 제곱 더하기 MC의 제곱이 될 거예요. 곧 그냥 요 양 날개를 제곱해서 더한 것들은 가운데 선하고 요 반대선. 왜? 중선이니까 당연히 얘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BM을 해도 되고 CM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래서
뭐만 기억하래서 중선, 중점이니까 2만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무게중심을 쥐라고 했는데 그럼 봐봐. 무게중심은 당연히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내가 지금 AM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이거의 몇 분의 몇이야? 2대 1이니까 세 칸 중에 두 칸만 잘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AB의 제곱이니까 얘는 100이 나올 거야. 자, AC의 제곱 14니까 196이 나올 거고요. 얘는 2 곱하기, 자, 12의 절반이니까 여기는 6 나눠 가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M 제곱은 몰라. 그래서 그냥 AM 제곱으로 둘게요. AM 제곱 더하기 MC의 제곱은 36이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얘 296이죠? 296을 2로 나누면 248이 될 거고요. 그게 AM 제곱 더하기 36인데, 자, 36을 빼서 36을 빼면 212가 나오는 게 확인될 거예요. 자, 그럼 AM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서 길이죠. 자, 올라와서 AM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자, 요거를 우리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인수분해 해볼까요? 자, 2로 하면 106이죠. 106이면 2 루트 4로 나누면 53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지금 뭔가 계산이 잘못됐나요? 248 맞죠? 296, 248 그 다음에 36을 빼니까 212 자 하면 4로 묶어주시면 4 곱하기 53이 나올 거고요. 됐죠? 그럼 53은 약분이 더 안 되겠죠? 됐죠? 지금 뭔가 잘못됐나요? 296 295 잠깐만 왜 이게 200이죠? 100이죠? 296면 148이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12가 되겠죠? 큰일 날 뻔해서 112가 되겠죠? 그래서 112를 잘 보시면 자 얘는 56이니까 2 곱하기 그럼 4로 보시면 2 루트 4로 약분하시면 28이 나오겠죠? 한 번 더 되겠네? 그럼 얘는 4 루트 7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죠? 자, 그때 요 AM 길이가 4 루트 27이니까 그 중에 몇 분의 몇? 그렇죠. AG 같은 경우에는 저거에 3분의 2만 갖고 가면 되니까 여기다가 4 루트 7만 곱해서 정답은 3분의 8 루트 7이 나오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야, 선생님 너 지금 계산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계산 조심하시고.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두 점에 대해서 선분의 AB가 X축과 만나는 점을 P라 한다. 자, 그럼 볼게. 내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우리 X축과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X축 하나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2,6을 대략 이쯤에 그려도 될 것 같아. 좀 높이 그려볼까? 자, 마이너스 2,6을 A를 여기다 그려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3,K인데 K가 무슨 수? 음수니까 밑에다 그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됐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요. 선분 AB가 X축과 만난 점을 P라고 한대요. 자, 이렇게 쭉 그어서 자, 볼 때 여기를 P라고 준대요. 그때 AP 대 BP, PB가 3대 1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가 3대 2가 될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완전히 닮음이네. 그치? 자, 그래서 이거 내분점으로 풀어도 돼, 얘들아. 자, 내분점으로 풀어도 되는데 요것도 기억해줄게. 자, 어쨌든 얘네들이 막국지각으로 여기서 그대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90도 90도에서 얘는 닮음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일단 기본적으로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얘는 그냥 Y좌표가 0이라는 것밖에 몰라. 그 말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높이가 6이거든요. 그럼 3의 비율의 6이라는 건 4의 비율에 4가 나올 수 있으니 이 K는 답이 뭐다? 마이너스 4로 계산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3번 처리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쵸? 자,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되죠. 자, 3대 2니까 뭐야 그냥 3대 2 내분점으로 봐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그냥 Y좌표를 뭐로 보고 0으로 보고 풀면 되겠죠. 곧 뭐 3대 2로 내분했을 때 Y좌표가 0인 거니까 Y좌표만 잘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공식을 쓰게 된다면
3 플러스 2분의 자 당연히 AP 대 BP니까 우리 반대로 여기 몇 K? 3K 플러스 뭐 2 곱하기 6이니까 12가 0이 되셔야 되니까 K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거죠. 됐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수식으로 풀어내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이 기하적, 곧 뭐 그림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 잘 챙겨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몇 번 그리다 보면 딱딱딱 그냥 뭐야 계산 그냥 4겠네 요렇게 처리도 되고요. 또는 공식으로 빠르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둘 다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뭐 일단 X축으로 둘러싼 넓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자 요것도 조금 괜찮게 푸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볼게. 얘들아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당연히 X축을 먼저 그려보면서 갈 거예요. 그쵸? 근데 요 생각도 드는 친구도 있을 거야. X축으로 둘러싸였으니까 뭔가 직선이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야 둘러싸일 거니까 그럼 생각을 좀 해볼게. 얘들아 X축으로 둘러싸이려면 당연히 여기 X축을 만나야 되죠. 무슨 절편? 각각의 X절편을 찾아야 돼. 곧 여기에 0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3X는 K니까 X는 3분의 K가 나올 거야. 첫 번째 X는 3분의 K가 나올 거야. 근데 K가 무슨 수래? 양수라고 줬으니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Y가 0이네. 그럼 X가 뭐야?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아 여기에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찍힐 거고 여기 3분의 K라는 놈이 찍힐 수 있을 것 같아. 왜? 당연히 크기는 얘가 더 크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 그럼 그림 그렸을 때 얘는 Y는 X 플러스 1이니까 뭐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3X 플러스 4Y 빼기 K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죠. 내려오는 그래프. 그럼 그때 요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점의 무슨 좌표? 그렇죠. Y좌표가 궁금한 거겠지. 왜 Y좌표가 궁금해야 돼? 이렇게 순서를 내렸을 때 이게 뭐가 될 거야? 당연히 높이가 될 거고 요만큼이 밑변이 될 거니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나는 이제 설계를 했으니까 뭐 하면 돼? 조작을 하시면 되죠. 식을 만들어내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이 똑같을 거니까 정리하시면 되죠. 아까 선생님 여기서 얘를 Y는 X 플러스 1이라고 놨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볼게. 교점 구하는 건 둘이 갖다 놓고 푸는 거니까. 자 그럼 3x 자 4y죠. 그러면은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0이 나올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좀 단점이 있어요. 우리 뭐 구하기로 해서 방금 그렇죠. y좌표 구하기로 했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풀고 있냐면 그냥 우리 상식대로 아니 생각대로 무의식의 흐름으로 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됐지 않을까 얘들아? x가 뭐예요? 다시 x가 뭐야? y-1이 되겠죠? 그럼 얘를 대입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 그럼 얘 같은 건 3x 대신에 y-1을 대입하고 플러스 4y 빼기 k가 0으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얘들아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는 좀 하지 말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 3y 4y니까 7y는 마3 마 k 그러면 3 플러스 k가 되면서 y좌표가 뭐 나와요? 7분의 k 플러스 3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넓이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따라서 넓이라는 놈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얘네들의 차이니까 3분의 뭐야? k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7분의 k 플러스 3이 될 거야. 따라올 수 있어 여기까지. 자 근데 이때 넓이가 6분의 7이라고 했으니 아 얘는 6분의 7이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되고 자 2 곱하기 3 여기서 얘네들은 6으로 날아갈 거고 k 플러스 3이 몇 개? 2개. 이 2개가 7이 2개가 될 거니까 따라서 k 플러스 3보다 7 또는 마이너스 7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k는 뭐 아닌 뭐야? 4 아니면 뭐 마이너스 10이 나오겠다. 3씩 뺄 거니까. 그러면 이때 양수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4로 체크하시고 정답은 1번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얘들아 문제 물어볼 때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뭐 딱히 어려울 것 같진 않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아마 이렇게 푼 친구 있을 거 아니라, 자, 이것도 한번 두 가지로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얘들아,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오, 왜 이래? 오, 분필이. 자, 1번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요. 자, 그냥 문제 시킨 대로 했겠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직접 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을 한번 구해볼 건데, 자, 그럼 얘네들의 교점을 구할 거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뭔가를 몇 배 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2x 플러스 y 빼기 4는 0이고, 그럼 여기다 2배 때려서 2x 그다음에 빼기 6y 마이너스 18은 0이다. 여기까지 처리해서 두 개를 뺄 거야. 두 개를 빼니까 7y 플러스 14가 0이라서요. y는 뭐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자, 그럼 y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야. 그럼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x는 3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교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2구나.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얘랑 평행이니까 얘들아, 자, 평행하다는 건 요거 보면 되죠. 기울기의 비율이 똑같다는 거니까 요거 9x랑 마이너스 3y만 보시면 이렇게 봐도 돼. 그냥 나는 저 3x 빼기 y를 그대로 갖고 올 거야. 왜냐면 얘가 3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3대 마이너스 1을 그대로 갖고 오고, 뒤에만 뭘로 바꾸면 돼? k로만 바꿔서 풀면 될 거야. 왜? y 절편은 아직 모르는 거니까 평행하지. 다음 k는 뭐 3분의 1이 되면 안 되겠다 정도까지 쓰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 이 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뭐해? 대입해서 풀 거죠. 자, 그럼 대입해서 풀면 9 플러스 2 플러스 k가 0이 나와야 되니 k는 뭐다? 마이너스 11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뭐야, 직선은 이제부터 3x 빼기 y 빼기 11은 0이 나올 거니까 y절편을 구하려면, 그럼 x에다가 0을 넣을 거니까 정답은 또 마이너스 11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얘들아, 자, 이 두 번째 방법을 개념이 좀 나오니까 하나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낼 거냐면, 얘들아, 교점을 지하는 방정식이니까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자, 우리 형광 친구들은 어떤 게 기억나야 돼? 그렇죠. k의 도입이라는 말이 기억이 나셔야 돼. 자, k를 어떤 거에 곱해서 뭔가를 풀어내겠다라는 건데요. 뭔 말이냐면, 우리 지금 2x 플러스 y 빼기 4라는 친구와, 자, 더하기 k 곱하기 x 빼기 3y 빼기 9는 0이다 라는 걸 잘 조사를 할 거라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k의 도입은 어떤 k에 따라서 직선들이 바뀔 거란 말이야. 그치? 직선들이 바뀌면서 이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처리를 할 거다. 그래서 이게 우리 원에서도 나왔고 직선에서도 나왔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쭉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얘는 2 플러스 k의 x야. 그 다음 플러스 얘는 1 빼기 3k의 y 마이너스 4 빼기 9k는 0이다 라는 k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직선이 계속 나올 거예요. k에 따라서 계속 바뀔 거겠지, 그치? 자, 근데 얘랑 누구랑 평행할 거냐면요, 저 9x 빼기 3y 플러스 1이래. 자, 9x 빼기 3y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직선과 평행할 거니, 우리 일반형 어떻게 구했죠? 그대로 가운데 선을 잘 그려서 비율만 확인하면 되겠죠. 곧 몇 분의 몇이? 9분의 2 플러스 k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3k랑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 잠깐 약분할게. 얘가 3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자, 크로스로 곱해서 정리하게 된다면, 가보자. 그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k 빼기 2. 그래서 그리고 여기 곱하면 는 3 빼기 9k가 나오면서 8k가 5가 나와요. 따라서 k는 뭐다? 8분의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럼 이 k에다 8분의 5를 넣으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막 정리하려고 해요. 아니죠. 봐봐. 이렇게 가자.
얘들아, 정리를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직선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직선은 지금 여기까지 구했으면 다 구한 거잖아. 그치? 자, 직선을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뭐 구하는 게 목표? y절편이니까 x에다가 뭐 대입해? 0을 대입할 거니까 얘 사라지고 얘도 사라질 거예요. 자, 그럼 정리. 그럼 얘는 y 빼기 4 플러스 마이너스겠네요. 마이너스 8분의 몇 i? 15i. 그 다음에 빼기 8분의 45가 나올 거예요. 얘가 0이 나오겠지. 그럼 따라서 양변에 8을 곱해서 시작하시면 8 빼기 15y니까 마이너스 7y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32에서 45를 빼니까 맞나요? 8, 4, 32. 32에서 마이너스 32에서 얘를 더하니까 77이 나올 거네. 마이너스 77이 0이 나와서 y가 뭐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그래서 y절편이 11이죠.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1로 계산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잘 봐야 돼. 얘들아, 당연히 식은 얘가 더 간단해요. 당연히 학교에서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 교점을 찾는 방정식에서 K의 도입이라는 건 꼭 기억은 하셔야 돼요.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K의 도입을 기억을 좀 하고 풀어내셔야 된다. 됐습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잘 하시고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두 점과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자, 빨리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게. 잘 보세요.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1,3은 뭐 대략 이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1,3이 있어요. 그리고 3,7은 얘보다 위에 있겠죠. 자, 근데 X축 위의 점 P라니까 아마 우리 이렇게 잡았을 것 같아. 그쵸? 이렇게 잡고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의 절대값이 최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시오인데, 자, 요것도 우리 언제 했냐면요. 우리 형광 친구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보통 이 최대 최소 나올 때는 두 가지 생각나야 돼. 당연히 우리 무슨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또는 뭐 직선거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뭔가 얘들아, 루트 빼기 루트야. 지금 잘 보시면 루트 빼기 루트의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쵸? 2차 함수는 아니야 얘들아. 그럼 무슨 거리? 직선거리니까 이렇게 들고 가도 돼. 곧 얘는 그냥 이렇게 둘이 이어버려. 직선거리니까 둘이 이렇게 직선을 이어버렸을 때 그때 만나는 얘가 뭐가 된다? P가 됐을 때 그때 최대가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 됐어? 자, 그래서 여기가 AP니까 자,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나오시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만 잘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그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시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뭐냐면 직선 거리니까 당연히 이 빨간색의 직선을 구하셔야 되겠죠. 왜? 이거 X절편이잖아. 그럼 생각해. 1부터 3이니까 기울기가 자 2분의 7 빼기 3이니까 4가 나와서 2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이 x에 1을 넣었을 때 3이 필요하니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의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0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AP의 길이를 구할 거니 곧 이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1,3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0 하고 거리를 잰다면 루트 둘이 빼면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의 제곱 곧 4분의 9가 될 거고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따라서 9로 묶어서 밖으로 보내면 3루트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5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얘는 2분의 3루트 5가 나오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아마 이거 해설지는 어떻게 나와 있을 거냐면 삼각형의 기본 조건에서 삼각형일 때와 아닐 때를 나눠서 본다. 자, 아까 방금 소리가 조금 누락이 돼서 다시 하는데, 자, 여기까지 아까 다 계산했죠? 그래서 2분의 3루트 5까지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3루트 5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이 최대 최소할 때 2차 함수 최대 최소랑 직선거리만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으니 잘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수직 2등분한 직선. 자, 여기까지 나왔네. 자, 그럼 수직 2등분까지 구할 거니까 기울기랑 중점만 잘 구하면 되겠죠. 자, 기울기 볼게요. 1에서 3까지 가니까 x가 2만큼 증가했고 얘는 6만큼 증가했네. 그죠? 그럼 기울기 뭐야? 3이잖아. 자, 기울기가 3인데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로 바뀌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AB의 중점이니까 1하고 3을 더하면 4, 곧 2, 마이너스 2랑 4를 더하면 2니까 2, 1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자, 만들어 볼게.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빼기 2 플러스 1까지 완성시킬 수 있을 거야. 괜찮죠? 자, 이때 X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으니까 그럼 누구야? X절편이 되겠죠? 그럼 Y에다가 0을 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Y 0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사라질 거고요. 그럼 얘가 양변에 3을 곱하면 얘는 0은 마이너스 X 빼기 2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니까 5,0이 나오겠네. 따라서 여기는 5가 나올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P라고 했고 그 다음 점 A와 P를 잇는 직선이 Y축.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 점 A. 자, 1, 마이너스 2랑 그럼 또 여기서 쓸게. A 1, 마이너스 2랑 P랑 있는 직선이에요. 그럼 다시 만들어 보시면 기울기 볼까? 빼면 4분의 2죠. 그럼 2분의 1에 자, 지난다 했으니 X 자, A와 P를 잇는 직선이니까 뭐 둘 중에 하나 지나는 요 5,0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부터 Q는 자, 0, 어이구 자, 0 넣으시면 0,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온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요? 자, 이때 Q라 하자 했을 때 직선 MX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보세요. Y는 MX라고 줬기 때문에 기울기는 뭔지 몰라. 선생님 말했어. 직선은 기울기가 뭔지 모를 때는 분명히 점 하나를 줄 거야. 그 점은 0,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항상 0,0을 지나니까요. 이때 OQP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그럼 여기, 자, 여기 보이죠? 자, 여기 당연히 얘들아, OPQ가, P랑 Q가 지금 자연스럽게 어떻게 완성이 되어 있냐면 X절편하고 Y절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잘 봐. 자, 여기가 5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야. 됐어? 여기 Y축이고. 그다음 여기가 0,0이니까 요런 직각 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MX가 당연히 0,0을 지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당연히 이 두 점의 누구? 그렇죠. 중점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몇 콤마?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왜? 가운데 절반씩 나눠 가지면 되니까. 그럼 따라서 0,0하고 요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의 기울기만 재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는 x 증가량은 당연히 요거 2분의 5분의 몇? 마이너스 4분의 5니까 위아래 똑같이 4를 곱해서 10분의 마이너스 5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1번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얘 되게 호흡이 길어 보이지만 차근차근 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하나씩 읽어가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직선이 나왔을 때 어떤 점이든 기울기든 꼭 하나는 구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점 A와 P에 대해서 P를 지나고 직선 AP의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줬어요. 자, 그럼 이거 일반화시켜서 기억, 니은, 디귿을 잘 하나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갑니다. 자, 일단 P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P는 그냥 2t, 마이너스 2를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AP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우리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 거야, 얘들아. 자, 당연히 AP랑 수직이니까 AP의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겠지요. 자, 그럼 AP의 기울기 구하면, 자, 여기서 이거 뺄게요. 2t 빼기 2분의, 자, 마이너스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얘 한번 약분해 주시면 t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럼 얘랑 수직이니까 뭐? 그렇죠. 역수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달고 역수 달면 그냥 t 빼기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질 수 있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직선 L을 한번 만들어 볼게. L 같은 경우에는 y는 t 빼기 1에 x, 그 다음에 2t를 지나고요. 그리고 빼기 2를 지나니까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 식 하나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 t가 0이라 했으니까 0을 대입을 해주시면, 자, y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그때 기울기 마이너스 1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니은 볼게요. 2, 마이너스 2를 지난대요. 그럼 생각해보자. 2, 마이너스 2를 지난다면, 요거 2, 마이너스 2가 되려면 t가 뭐야 돼?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t가 1이니까, 자, t에다 1 넣어볼게. t에다 1을 넣게 된다면 y는, 앞에 사라지네. 사라지면서 y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르게 한번 해볼까? 지금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일단 요거 하나 나왔어. 그러면 2,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자, 2,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2는, 자, t 빼기 1에, 자, 2 빼기 2t 빼기 2가 나오겠죠? 따라서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 t가 뭐밖에 없어? 1밖에 존재할 수 없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한 개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다음 디귿 여기다 쓸게요. 자, 디귿은 직선 L의 y절편을 ft라고 한대요. 그럼 ft는 여기다가 0을 넣으면 되겠죠? 0 넣게 된다면, 자, 전개하면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t 빼기 2가 ft가 되겠네. y절편. 이때 f2가 마이너스 6이냐고 물어봤으니 2를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빼기 2니까 마이너스 6으로 정답이 되겠다. 그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번화를 시켜준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씩 풀어주는 게 조금 더 간단한 풀이지 않을까? 그래서 1번화 잘 해주시고요. 하나씩 기억, 니은, 디귿을 잘 헤쳐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외심의 좌표네. 자, 외심은 우리 무슨 심이야? 외접원의 뭐? 중심이죠. 자,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요. 자, 외접원 중심 말 그대로 원 배웠잖아. 중심부터 거기 원까지의 거리, 반지름이 일정해야 되겠죠. 자, 그 쌤이 외심을 A, B라고 잡은 다음에 곧 얘를 P라고 잠깐 둘게. P라는 점. 그럼 따라서 우리는 AP라는 선분의 길이와 BP의 선분의 길이와 CP의 선분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풀이가 될 거예요.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 그럼 봐봐. 루트니까 이미 애초에 뭐 해도 돼? 루트를 없애는 제곱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올 거고요. 자, BP 갑니다. 얘네들 하면 A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빼기 8의 전체 제곱은 다음 A 빼기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빼기 7의 전체 제곱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우리 수업 시간 때 배웠던 거 뭐?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이 다 동일하게 있으니 굳이 A제곱하고 B제곱이 3개 다 있으니까 버리고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연립했을 때 다 사라질 거니까. 그럼 난 얘를 6A 플러스 9만 남을 거고요.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B 플러스 64에서 1을 더할 거니까 65만 남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B, 그 다음에 16하고 49를 더하면 65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자, 그럼 연립을 두 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좀 문제를 봤을 때 얘들아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65가 없어지는 게 확인이 되겠죠. 앞에도 차근차근 해도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한쪽으로 몰자. 마이너스 8의 1을 넘기시면 6의 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6b를 넘기면 2b가 되면서 b는 3의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것만 따져봤을 때도 외접원의 중심 그냥 a, 3의 2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1대3 비율을 가지는 놈을 우리가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답은 1번으로 그냥 바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치? 하지만 우리 계산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b가 3a니까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해볼 거야. 요거 연립해주면 8a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넘겼을 때 마이너스 16b 그 다음에 얘 넘기시면 플러스 몇이니? 56이 나오니? 자, 그럼 8로 약분하면 a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7이 나오는데 b가 뭐라고? 3a라고. 그럼 마이너스 6a니까 7a가 7이 나오면서 a는 뭐다? 1이 나오고 그럼 b는 자연스럽게 3이 나오면서 1,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구해도 상관이 없어. 왜? 객관식이니까. 하지만 끝까지 계산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요거는 그냥 계산만 잘 해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중심이 y축 위에 있대요. 그럼 중심을 선생님이 0, b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선생님 조금 특징이 있는 게 x 위에 있다 그러면 좀 a, 0으로 잡고요. y축 위에 있다면 0, b로 잡아요. 뭘로 잡아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자, 원점을 지난대요. 얘들아, 원점을 지나. 그리고 얘도 지나. 그럼 잘 생각해보자. 여기 중심이 있을 거야. 그치? 중심이 있어. 그럼 잘 따라와 보자. 자, 색깔 보이는 거? 이건가요? 보라색? 봐봐. 그러면 요 길이가 뭘로 일정할 거냐면 반지름. 요 길이도 반지름으로 일정하셔야 돼요. 중심 나오면, 아니, 원 나오면 중심하고 반지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봐봐 얘들아. 0,b에서 0,0까지 거리는 그냥 뭐냐면 b야. 따라서 반지름이 b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0,b랑 누구랑 3,9랑 해도 거리가 뭐가 나와야 돼? b가 나오시면 돼요. 그럼 끝났죠? 그럼 어쨌든 우리 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을 거니까 반지름 곧 b만 구하시면 되겠죠. 갑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 루트 0 빼기 3이니까 9가 나올 거고 그 다음 b 빼기 9의 전체 제곱이 뭐랑 똑같아요? b제곱이랑 똑같다라고 풀 수 있겠죠. 오른쪽도 뭐랬니? b랑 똑같죠. 그쵸? 거리. 그럼 양변 제곱했을 때 9 더하기 b제곱 빼기 18b 플러스 81이 b랑 똑같으니 자, b제곱이랑 똑같겠죠? 아주 오늘 왜 그럴까? 자, b제곱 날려주시면 마이너스 18b 플러스 90은 0이 나와서 b는 뭐다? 5가 나오는구나. 그럼 따라서 반지름이 오니까 넓이는 뭐? 25파이로 결정해 주시면 되니까 정답을 25파이 몇 번이죠? 1번인가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큰 어려움 없고요. 다시 원 나오면 어떤 중심과 반지름을 잘 이어서 그 관계식만 잘 펼쳐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됐습니까? 자, 12번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모두 접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내 원의 중심을 하는데 자, 이거 봤을 때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센스가 있거나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게 바로 무슨 문제인지 좀 알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차근차근 볼게. 얘들아, y축하고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근데 무슨 직선을 같이 그려야 되냐면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를 같이 그릴 거거든요. 자, 그럼 볼게. y는 x를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그려볼 거야. 그럼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수직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럼 하나만 좀 그려볼까? 얘들아, 지금 얘네 둘에 모두 접한대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루트 1에 그럼 자, 접한 원을 하나만 좀 그려볼 건데요. 잘 봐. 자,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 거야. 원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그래도 나름 잘 그린 것 같아.
그럼 중심이 어디에 있겠죠? 자, 중심이 이렇게 있어. 몰라. 이 중심이 있는데요. 이때 얘를 그냥 O1이라고 해볼게. 얘들아, 그럼 봐봐. 잘 생각해보자. 중심을 했잖아. 그럼 다시. 내가 중심 나오면 뭐 하라고 했지? 그렇죠. 중심 나왔대요. 원이 나오면 뭐 하라고 했죠? 중심하고 반지름을 찍어봐야 돼. 자, 여기랑 당연히 반지름을 접하는 90도로 찍힐 거고 접하는 요 90도에 찍힐 거야. 얘가 루트 2고 얘가 루트 2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럼 하나만 더 그려볼까? 자, 오른쪽 거 한번 그려볼게. 원이 이렇게 또 나올 거야. 원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괜찮아? 자, 그럼 다시 얘를 또 O2라고 한번 봐볼게. O2라고 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 O2.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중심부터 반지름 그을 때 접하는 저 접점에다 그었을 때 90도가 유지될 거니 얘도 루트 2고 얘도 루트 2일 거예요. 그럼 얘들아, 좀 더 안 그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럼 얘도 봐봐. 여기도 이렇게 찍힐 거고 여기도 이렇게 찍힐 거예요. 아, 전부 다 90도에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 다 루트 2야. 그럼 이게 무슨 사각형이 나와? 그렇죠. 네 변의 길이도 똑같고 다 90도니까 얘는 정사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그 한 변의 길이가 뭐야? 2루트 2가 나오는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가 나오는 정사각형이 나오겠다.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해? 그럼 얘 제곱하면 되니까 정답은 8로 갖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8 이렇게 갖고 가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거를 처음에 그려본 다음에 나중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뭐야 이거 빨리빨리 그려보면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접한다 라고 했으면 중심하고 반지름을 잘 그었을 때 수직이 유지가 된다. 저 수직 조건을 잘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13번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자, 그럼 요거는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하고 원의 위치 관계를 한 번은 우리가 꼭 조사를 해봐야 돼. 어쨌든 우리 얘들아 거리의 최대 최소니까 D 더하기 R 또는 D 빼기 R 이런 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맞을 거야. 그치? 어떤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소를 알았는데요. 자, 이게 안 통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위치 관계를 따질 거니까 이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는 딱 두 정도로 나누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뭐? 만나냐? 아니면 얘를 만나지 않느냐로 나눠서 풀면 될 것 같아. 그럼 자,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는 과연 D랑 R에 대한 관계로 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D랑 R. 그럼 따라서 D는 당연히 우리 얘들아 점과 직선이야. 그러면 우리는 원에서 움직이는 점은 동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동점은 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원의 정점은 딱 하나 존재하죠. 그게 누구죠? 중심이죠. 자, 그래서 중심 몇 콤마면 마이너스 1,2라는 그 저 중심과 직선 요거 잠깐 일반형 일반형 나와 있네요. 3x 빼기 4y 빼기 4는 0이라는 요 직선과 일단 거리를 조금 재볼 거야. 자, 그러면 거리를 재볼게. D는 갑니다. 자, 얘는 그냥 5분에는 바로 나올 수 있죠. 9 더하기 16이 될 거니까 루트 25. 여기 절대값 빼먹지 말고 마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니까 자, 싹 다 더하시면 15가 나오면서 3이 나올 거야. 괜찮아요? 자, 근데 얘 반지름 몇이야? 아, 반지름 2네. 야, 그러면 거리랑 반지름 중에 D가 더 기니까 원 밖에 직선이 있겠다. 곧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야.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 모르겠어. 그냥 일단 이렇게 그려볼게요. 직선 밖에 있고요. 얘를 L이라고 하자. 그럼 중심이 여기 있고요. 얘가 아까 우리 마이너스 1,2였잖아. 그러면 지금 이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D가 뭐라고? 3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밖에 있어야 되겠죠. 왜? 우리 반지름 몇이니까? 2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 자, 이때 원 위의 점은 요렇게 얘네 여기 위를 움직일 거야. 뱅글뱅글 돈다는 거죠. 그러면 뱅글뱅글 돌 때 여기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수직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질 건데 가장 짧은 거 어디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요 점일 때 가장 짧겠죠. 요만큼. 괜찮아? 그럼 제일 길 땐 저 뒤의 거리가 될 거야. 그래서 너네가 요것도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 앞에서 선생님이 뭐 설명했냐면 직선거리라고도 우리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가 P고요. 여기가 P일 때 최대 최소가 각각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D 더하기 R하고 D 빼기 R이 통할 수가 있겠구나. 꼭 조사를 하셔야 돼. 왜냐면 이 직선이 안에 있으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그림으로 판단해 주세요. 자, 그럼 이 거리 D가 3이었으니까 이 길이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 길이는 반지름 2니까 자, 제일 긴 건 싹 다 더하니까 최대는 5가 될 거고요. 최선은 여기 1이 될 거니까 둘의 차이는 정답은 4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원 위의 점과 어떤 직선 또는 점 사이의 거리할 때 무조건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이 위치 관계를 꼭 따져주시는 거 연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자꾸 습관을 들여놔야 학교에서도 안 틀릴 거라고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도 뭐 어렵다고 느끼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자, 읽어봅시다. 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야. 자, 위의 점 접선. 근데 접선 구할 때 0,0인 거 꼭 체크를 하시면서 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접선 첫 번째 2,4에서 접선은 우리 어떻게 구해? 하나씩 그냥 대입하기로 했죠? 그럼 첫 번째 접선은 2x 플러스 4y는 20이에요. 자, 조금만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 얘는 x 플러스 2y는 10이다. 여기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두 번째, 점 마이너스 4,2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하니까 얘도 접선을 그대로 세우게 된다면 두 번째 접선, 마이너스 4x 플러스 2y는 20. 따라 조금만 얘도 정리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1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접선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일단 두 개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얘들아, 얘네들 잠깐 위치 좀 볼까요? 보통 직선이나 도형에 두 개 정도 나온다 또는 두 개 이상이 나오면 일단 좀 위치부터 좀 파악하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얻어내는 정보들이 꽤 많을 수 있거든. 자, 이게 뭐냐면 둘이 평행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럼 둘이 곱해봐. 개수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0이야. 자, 이게 무슨 뜻? 얘네들 뭐 하다는 거야 지금? 수직하다라는 거죠. 수직관계에 있다. 이걸 조금 판단했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거야. 그럼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 왜냐면 접선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고 사각형 OPQR OPRQ죠? 그거의 둘레를 구할 거니까 일단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이 0,0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사실적으로 그리게 된다면 2,4는 대략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치? P 2,4 이쯤에 있을 거고 Q는 마이너스 4,2면 여기서 뭐 대충 이쯤에 있겠다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접선을 그어볼게.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접선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얘도 접선이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 자, 그렇게 됐을 때 둘이 무슨 관계? 수직 관계가 될 거고 여기 점을 내가 R이라고 보는 거잖아. 괜찮아요? 자, 그럼 다시 우리 해야 되는 거 뭐? 원 나왔잖아. 중심, 반지름 바로 반응 오셔야죠. 중심하고 반지름 그거 얘도 그거 그건 뭐야? 90도, 90도 유지한다고 아까 점선 때 얘기했어. 그럼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90도, 90도, 90도야. 그럼 사각형 내각의 합은 360도니까 얘도 90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직사각형은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 반지름은 루트 20이고요. 얘도 루트 20이죠. 그럼 생각해 얘들아, 두 변의 길이가 같아. 그럼 다 뭐겠어? 얘도 루트 20이고 얘도 루트 20인 정사각형이 나오겠죠. 직사각형 중에 가로, 세로가 똑같은 건 정사각형이겠죠. 그래서 얘를 싹 다 더할 거니 루트 20은 2루트 5가 몇 개? 둘레니까 4개가 나오면서 정답은 8루트 5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하시면 되고 정답은 4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래서 이 수직 조건을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분명히 어떻게 쓸 것 같냐면요. 수직이니까 또 여기서 얘랑 교점 구하고 얘랑 교점 구하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자, 보통 두 도형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얘도 무슨 관계? 위치 관계를 파악해라. 그래서 우리 앞에 14번에서도 내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 자, 그러니까 이걸 조금 습관적으로 체크하는
빨리빨리 체크하면 얘들아 시간 얼마 걸리잖아요? 뭐 생각하는데 5초? 10초? 10초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이거에 막 2, 3분 투자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15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했더니 꼭지점이 Y는 2X로 옮겨졌다. 그럼 물어볼게요. 물어보는 게 뭔데요? 꼭지점을 구해서 대입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포물선이 있으면 얘들아, 포물선은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럼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잘 구하면 돼요. 자, 그럼 꼭지점 볼까? 얘는 A,1이라는 꼭지점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나는 얘만 이동시키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이동해보자.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첫 번째 대칭 이동하면 누가 바뀌어? 그렇죠. Y의 부호가 이렇게 바뀔 거야. 그리고 Y는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A,모 마이너스 1 플러스 A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면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했더니 이게 꼭지점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이 꼭지점이 요 위로 옮겨졌다는 건 그 위의 점이니 그대로 뭐 하면 돼?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빼기 1은 2A가 될 거니 몇 A? 그냥 A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다 이동하는 것도 좋아요. 이동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꼭지점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만 잘 읽어도 굳이 뭐 저 포물선의 개형을 추측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건 하나 알고 있어야 되더라. 자, 여기서 논외로 하나만 가보자. 일단 이 참수가 지금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첫 번째. 근데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아래로 볼록으로. 그러니까 이 개형 정도는 꼭 파악을 하는 게 좋지만, 자, 일단 우리가 내신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야 돼. 자, 읽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빠르게 찾아주셔야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이거 필요한 건 그래프 개형에 대한 문제풀이가 필요할 때 하는 거지, 얘는 꼭지점만 구하면 되니까 꼭지점만 잘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기도 큰 어려움 없을 거고 이 개형 파악만 나중에 문제 있을 거예요. 그걸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으로 이동시키는 평행 이동이래요. 자, 원도 마찬가지야. 평행 이동의 장점은 모양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원에서는 뭐가 일정해? 그렇죠. 반지름은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중심만 움직이면 될 거야. 봐봐. 반지름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럼 볼게. 첫 번째 중심은 마이너스 1,1이에요. 얘를 어떻게 평행 이동했더니 1,0으로 나왔다는 건 너무 쉽죠? 그쵸? 우리 더하기 빼기 잘할 수 있으니까. 자, X를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고요. Y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직선이 옮겨지는 거니까 직선을 옮겨야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옮겨주시면, 자, 도형이잖아. 도형을 움직일 때는 점이랑 반대로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3에 X-2 마이너스 2에 y 플러스 1 빼기 1은 0이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얘 정리하시면 3x에 마이너스 2y에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9까지 갈 거니까 정답은 3x 빼기 2y 빼기 9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정답은 아마 2번일걸요? 그렇죠? 아니구나. 4번이구나. 자, 4번으로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17번은 뭐 굳이 많은 영상을 볼 것 같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해설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0,0, 4,0, 0,3을 꼭지점으로 하는 OAB를 평행 이동한 삼각형을 O', A', B'를 하자.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해, 얘들아. 자, 여기서 밑줄 하나만 칠게. 얘들아, 평행 이동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요것도 전부 다 옮겨서 푸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 얘들아, 잘 봐야 돼. 자,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어. 잘 생각해보자. 자, 요것도 한때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라서 봐봐. 얘들아, 0,0이고 4,0은 대충 이쯤에 있을 거야, 그치? 4,0이 있을 거고 3,0은 뭐 대략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삼각형 OAB가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얘를 평행 이동했는데 봐봐.
A라는 점이 지금 4,0인데요. 40이 아니죠? 4,0인데요. 내가 얘를 이동해서 A'을 8,2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X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하고 Y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옮겼을 거예요. 그럼 조금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평행 이동의 특징 아까 말한 평행 이동 특징 계속 얘기하고 있죠. 뭐야?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 자, 모양이 유지가 된다거든요.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해. 모양은 유지될 거야. 평행 이동은 그대로 뜯어서 그대로 옮기는 거니까 전부 모양은 유지가 되고 뭐가 바뀌어? 좌표들만 조금 바뀌지 모양은 그대로야. 자, 그럼 문제 봐볼게. 삼각형 O', A', B'. 얘를 움직인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방이래요.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얘를 옮겨서 내접하는 원방을 그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여기에서 잘 봐야 돼. 얘들아 봐봐. 그 옮겨진 원에서 옮겨진 삼각형에서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옮겨지기 전에도 있었겠죠 원이. 그럼 이 원을 구해서 이 원을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자, 다 옮겨서 계산하지 말고 조금 편하게 계산한 다음에 얘를 옮겨주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행 이동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우리 내접하는 거는 우리 특징들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한 번 더 봅시다. 자, 다시 내접원도 원이야. 중심 있겠지? 그러면 중심 뭐? 그렇죠. 반지름을 전부 다 찍었을 때 다 접하니까 90도, 90도, 90도예요. 따라서 저 중심은 봐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다. 나왔죠? 그럼 뭐예요? 중심 R,R이네. 반지름도 R이네.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우리 잘 봐. 지금 내접원을 풀 때는 요것도 하나 중요하죠. 자, 여기 길이가 R이에요. 요 길이도 R입니다. 그럼 봐봐. 일단 요 길이가 뭐야? 그렇죠. 4-R이에요. 요 길이는 3-R이 되겠죠. 여기 R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조선을 몇 개 그어보면 얘들아, 보조선 그으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합동인 삼각형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다시 이런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고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은 합동인 삼각형들이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 자, 그럼 얘도 뭐야? 3-R이겠죠. 자, 우리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당연히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겠죠? 이거 너무 쉽다. 3, 4, 몇? 5가 되겠죠. 따라서 7 빼기 2R이 5가 될 거니까요. R은 뭐다? 1이 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R이 1이니까 답 나왔네요. 자, 얘 중심이 몇 콤마 몇인? 1,1인. 그리고 반지름도 1인. 반지름도 1인 내접원이 나올 건데요. 내가 얘를 이동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 옮겨진 걸로 볼 거니까 얘를 전부 다 4랑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평행 이동 해볼게. 그럼 중심이 몇 콤마? 5,3이고 반지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저 얘에 대한 원방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자, x 빼기 5의 전체 제곱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은 1이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얘는 x제곱 y제곱에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25 9니까 34에 1 빼주면 33으로 나오겠죠. 따라서 A랑 B랑 C를 다 더하시면 정답은 17로 계산이 마무리되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내접원이기 때문에 내접원도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내접원에 대한 특징도 알면 되게 좋고요. 얘 일단 내접원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평행이동의 특징을 잘 이용하는 문제니까 요거 하나 잘 생각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양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 구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 좀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좌표로 잘 이동해서 구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일도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자, 18번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19번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직선 y는 x 빼기 1과 이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에 의하여 넓이가 4등분 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일단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 일단 직선 x 빼기 1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자, 당연히 누가 바뀔 거냐면 Y의 좌표가 바뀔 거야. Y에 뭐 마이너스가 들어갈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부터 얘들아, 직선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직선을 조금 그려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근데 잘 보니까 또 봐봐. 지금 아까 또 앞에서 계속 얘기했어. 앞에 영상을 자꾸 한번 복습용으로 봐보세요. 선생님이 딱 문제풀이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개념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봐봐. Y는 X 빼기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아, 아직도 안 느껴져? 두 직선이 나왔잖아. 위치 관계를 조금 파악해 줄 필요가 있어. 둘이 수직이죠. 아, 수직이구나. 자, 그럼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 자,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서 X 빼기 1 그려보시면, 봐봐. X 빼기 1 그려주시면 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어?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또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려주시고 여기 딱 만나게 되겠지.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때 넓이가 4등분 된대요. 그럼 잘 생각해보자. 여기 90도라는 것도 완성이 됐어요. 얘들아, 넓이가 4등분 되려면 딱 어떻게 되냐면 봐봐.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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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다 똑같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야. 다 1이야. 됐어? 자, 그럼 원의 넓이가 4등분 된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아, 중심을 지나긴 하셔야 돼. 왜냐면 봐봐.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들아, 여기 케이크나 피자 생각해보자. 케이크나 피자 생각해봐. 자, 원이 있으면 중심이 있을 거고 어떻게든 딱 중심을 지나게끔 그리면 몇 등분? 2등분. 그럼 얘들아, 여기서 봐봐. 내가 여기서 우리 생각해봐. 우리 너랑 나랑 피자를 먹을 거야? 이렇게 반띵했어. 근데 2명이 더 왔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지.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 나눠 먹어야 돼. 근데 너 늦게 왔으니까 너 이렇게 잘라서 먹어. 얘들아,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겠지. 그럼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 4등분 하려면 똑같이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은 수직 관계를 유지할 거야. 한 개를 했을 때 수직 관계. 그게 이 아이디어에 떠올라는 거지. 아, 뭐야. 여기. 중심이 무조건 몇 컴마면 1,0이 되는 원이 있겠구나. 됐어? 그럼 원이니까 당연히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거리가 똑같으려면 봐봐. 아까 말했지. 여기 1이야. 근데 봐봐. 생각해보자. 여기 길이가 몇이야? 루트 2겠네. 왜? 1, 여기 루트 2가 나올 거야. 여기도 루트 2가 나올 거야. 그럼 얘들아, 당연히 조금 더 계속 커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길이는 솔직히 말할게. 뭔지 몰라. 점점 이 1,0에서 커지면 넓이는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냐면 중심이 1,0인 걸 찾아라 라고 했으니 보기에서 중심이 0,1인 건 2번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여기 뭐죠? x 빼기 1에 전체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뭐예요? 3인가요? 자, 봐봐. 넓이는 몰라. 그래서 얘들아, 이거 4등분 되도록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건 객관식에서 당연히 중심만 구해라가 답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왜냐면 여기서 봐. 넓이는 똑같은 비율로 점점점 커지면 넓이는 계속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4등분은 완성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심을 잘 구하고요. 자, 이 그림 하나만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중심을 지나면 몇 등분? 2등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직 관계를 그렸을 때 4등분이 되겠죠. 피자 생각하세요. 알았죠? 피자 좋아하잖아. 피자 싫어하면 케이크. 알았죠? 자, 그래서 19번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이 조금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쭉 읽어볼게. 자,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 AC, BD의 교점이 원점이고요. 네 변이 각각 X축, Y축에 평행한, 자,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다라는 걸 줬기 때문에 수직 관계도 좀 줬을 거야. 자,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제는 선생님이 거의 다 암기하고 있으니까 그림을 한번 넘어가 볼게. 그림. 자, 그림 볼게요.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자, 생각해보자. 이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이 보시면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가조건에서, 자, 일단 AD가 제일 길대. 그리고 AB가 길고요. 얘들은 2보다 길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이건 뭐 그냥 전제 조건, 그냥 성립 조건을 준 것 같고요. 자, 나 조건부터 차근차근 볼게. 얘들아. 나 조건을 잘 봐봐. 나 조건에서 어떻게 했냐면 얘를 위로 두 칸 올렸대. 잘 생각해 볼게.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얘들아, 직사각형이겠지 당연히.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얘를 A라고 잡을게. 이 길이를
세로를 B라고 잡을까요? 근데 얘를 자 문제 읽어. 나 조건 위로 Y축으로 어떻게? 이만큼 평행이동이야. 뭔지 모르겠어 얘들아.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길 거야. 잘 보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잘 봐. 얘들아 이 친구를 이만큼 올렸으니까 얘가 뭐야? 2지. 괜찮아? 근데 얘를 밀어 올렸잖아. 그럼 얘도 여기가 몇이야? 2야. 괜찮아요?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 보여? 일단 요 길이가 뭐게? B에서 이만큼 뺀 B 빼기 2가 될 거예요. 여기 세로. 겹치는 세로. 그럼 가로는 뭐야? A지. 그럼 봐봐. 여기 넓이가 몇이라고요? 40이라고 줬어요. 그럼 첫 번째 식 나왔네. 아 뭐야? A 곱하기 B 빼기 2가 뭐라고요? 40이라고요. 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나 조건. 괜찮습니까? 자, 다 조건 한번 봐볼까? 자, 문자 두 개니까 식 하나 더 필요하겠죠? 자, 갑니다. 직사각형 ABCD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래. 자, 얘들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는 건, 자, 세로가 Y고 가로가 X야. Y는 X의 대칭은 X와 Y의 역할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뒤집으라는 거야. 이렇게 직사각형을 가로 세로를 뒤집어서 보라는 거거든요. 자, 그림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 다시 볼게. 잘 봐봐.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또, 자,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 근데 얘를 뒤집었을 때 이렇게 나올 거야. 지금 그림이 뭔가 이상한데 얘들아. 그냥 그러니 봐주세요. 그럼 봐봐. 얘들아, 그럼 보세요. 여기가 아까 선생님 B라고 잡았어. 그럼 여기도 B네.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A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잘 보세요. 얘들아, 지금 잘 보시면 여기 B고 여기 길이가 A야. 자, 봐봐. 여기가 B지. B야. 그럼 봐봐. 요 넓이가 36이라고 줬거든요. 자,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얘들아, 직사각형을 딱 돌렸을 때 여기가 B네. 여기 B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뭐야? B지. 야, 그럼 B 곱하기 B니까 얘가 36이라는 건 B가 뭐라는 소리야? 6 아니야? 문제에서 요 겹치는 넓이가 36이래. 그럼 봐봐. 여기가 B야. 그럼 얘도 B겠지. 요만큼이. 근데 요 높이도 여기가 B잖아. 그럼 36. B가 6이네. 끝났잖아. 그럼 B 6이래. 그럼 얘가 뭐야? 4고요. A가 10이 나오는 게 끝이 나오잖아. 너무 쉽죠? 자, 그래서 AB 만족해볼까? AB는 AB. 세로가 4. 그 다음에 여기 가로가 10. 다 만족했잖아. 그치? 이거 봐봐. 얘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올렸을 때 평행이동을 에다 올렸으니까 그만큼 차이 나는 만큼 그대로 차이 갖고 가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냥 BB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조금 뭔가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뭐 할 거야? 직사각형 ABCD 넓이를 구할 거니까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맞나요? 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B가 6이죠. 그럼 A가 10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정답은 60으로 결정하시면 되겠다. 끝이죠? 됐습니까? 자, 얘들아 20번 이러라고 낸 문제예요. 한 번씩 해석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쫄지 말고 하라는 거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연히 평행이동의 관점을 잘 보셔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Y는 X 대칭도 잘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A, B라고 한대요. 그럼 일단 이 문제 아마 쌤 생각에 이랬을 것 같아. 21번 보고 일단 쫄았어요. 일단 겁을 먹고 가나 조건도 되게 많아 보이고 뭔가 구하는 것도 좀 뭔가 복잡해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씩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당탕탕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씩 쪼개서 보는 거야. 자, 갑니다. 얘들아, 애초에 이 직선과 원과 만나는 두 교점을 A, B라고 했으니까 그려보셔야 되겠죠. 자, 그림 그립니다. 식 별로 안 나와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조금 감자 같은데? 진짜 감자 같네요. 촬영하는 거 보니까. 자, 다시 얘도 감자 같긴 한데. 자, 갑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중심이 0,10이에요. 자, 그리고 봐봐. 0,10인데 얘는 0,5를 지나니까 밑에를 지나는 직선 요렇게 나올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 자, 근데 두 교점을 A, B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한번 더 볼게요. 됐어?
자, 그때 원 C 위에 점 P와 P에서의 접선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얘들아, P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리고 접선을 그릴 건데 잘 보세요. 자, 얘 지금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가조건 잠깐 볼까, 얘들아? 직선 L 위에. 자, 직선 L이 뭐야? 접선 L이네. 자, 접선 L이야. 자, 이거 헷갈리게 준다고. 접선 L 위에 점, 이미의 점. 자, 이미에 나왔다. 이미가 무슨 뜻? 그렇죠. 모든.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Q가 삼각형 APB와 ABQ의 넓이가 같대. 잘 들으세요. 얘들아. ABP가 있고 ABQ가 있는데 이 AB가 고정이잖아. 얘들아, 다시. AB가 고정이야. 그럼 얘들아, 고정이야. 밑변은 똑같은데 넓이가 똑같다는 건 뭐가 똑같아야 돼? 그렇지. 높이까지 동일하셔야 돼요. 높이가 동일해야 된다고. 아,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 높이가 동일하셔야 돼. 그럼 봐봐, 얘들아. 높이는 당연히 이 P에서 꽂겠지. 잘 생각해보자. 몇 개만 좀 찍어볼게. P가 여기다 생각해볼까? 그럼 봐봐, 꽂지. 그럼 이게 높이가 될까? 무조건 P에. 그치? 근데 여기 접선 그어볼까? 얘들아, 그럼 봐봐. Q가 계속 움직일 거야. 그럼 점점 높이가 어때져? 달라지겠지. 달라지겠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여기 얘랑 뭐한 평행한 접선을 딱 긋는 거야. 이렇게 평행한 접선. 그럼 여기가 P지. 그럼 잘 보세요. P니까 이렇게 내려갈 거야. 이렇게 내려갈 거야. 그럼 90도죠. 그럼 평행하기 때문에 잡아. 평행한 두 직선에서의 거리는 어딜 잡아도 똑같죠. 그러니까 어느 점, Q가 어디 있어도 항상 높이가 똑같을 거니까. 아, 뭐야. 이 접선 L에 뭘 준 거야? 기울기가 마3이라고 알려준 것 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 물어볼게. 점 P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는 원의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준 이유는 문제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야.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3이라는 접선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 근데 어디도 있어? 그렇죠. 밑에도 있죠. 근데 밑에 가봐. 그럼 요 길이는 반지름보다 짧죠. 그러니까 반지름보다 뭐한 거? 큰 걸 고를 거니까 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야, 이거 평행한 거 준 거구나. 됐습니까? 그럼 끝났죠. 자, 직선 L의 y절편을 A, 그리고 점 P와 AB까지 거리를 D.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거 거리 D랑 요거 접선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접선을 좀 구해볼게요. 그럼 접선을 구할 거니까 당연히 나한테 알려줬잖아. 지금 우리 저 접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 K 있으니까 뭐 A라고, 아니 A도 있네. 뭐 M이라고 둘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M이라고 두고 이 접선을, 자, 당연히 공식을 써도 되겠지만 우리가 제일 편한 게 뭐냐면, 그렇죠. 중심부터 어디까지, 이 중심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반지름과 똑같다. D는 R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3x 플러스 Y 빼기 M은 0과 0,10까지 거리 D가 누구랑 똑같다? 반지름인 루트 10과 똑같다로 계산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산해보자. D는 뭐야? 루트 10분의. 자, 그대로 대입. 0 없어지고 10 빼기 M은 얘는 루트 10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얘는 잘 보셔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10 빼기 M은 10이거든요. 잘 따를 수 있을까,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면 얘는 M은 뭐 아닌 뭐야? 0 아니면 마이너스 20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마이너스 20, 월이네. 플러스 20이죠. 플러스 20이 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0하고 20 중에 누가 맞냐면, 애초에 얘들아, 이게 Y절편인데 0은 얘보다 밑에 있으니까 얘 거네. 그치? 그럼 얘는 뭐야? 플러스 20만 갖고 가면 되겠다. 그럼 따라서 이 접선, 이 P의 접선의 이름은, P에서 그은 접선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0이 될 거야. 그럼 Y절편은 뭐예요? 자, L의 Y절편이니까 0 대입하면 그냥 얘는 20이 되겠죠. 따라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얘네들 사이 거리니까, 자, 평행한 두 접선의 거리니까, 직선의 거리니까 D 어떻게 구해? 자, 루트 10분의 똑같죠?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어? 평행한 두 접선의 길이는 Y절편의 차이니까 15로 계산하시면 끝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2분의 3의 루트 10이 될 거니까 뭐? D가 2분의 3 루트 10. 자, 평행한 두 직선의 길이는 얘들아, 다시 이거 똑같으니까, 그렇지? Y랑 마이너스 3에서 똑같으니까 뭐의 차? 요거 둘의 차. 알겠어? 자, 그러면 얘네들을 곱할 거니까요.
정답은 뭐니? 둘이 곱하면 10, 30 루트 10이네요. 그래서 따라서 K는 뭐다? 3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정답은 4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 같냐면 가를 해석을 했었으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됐을 거고요. 가를 해석을 못하면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긴 문제들은 호흡이 길 때는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면서 해석하는 거에 중심을 두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제 선택 과목이겠죠? 도형 파트랑 집합 파트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22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이 있는데요. 자, 요거 보면 될 것 같은데 NA랑 NB가 똑같다는 건 뭐가 똑같다?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조건제시법으로 줬기 때문에 바 앞에 있는 요 X들을 잘 보시면 되는데 뭐야 X네?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A는 완벽히 줬어요. X가 실수라고 그랬고 2차 방정식의 뭐 실수의 개수니까 실근의 개수야. 근데 A를 잠깐 따졌을 때 첫 번째, 판별식을 처음 따졌을 때 당연히 0보다 어떤지 보면 되지. 자, D1이라고 할게. 밑에도 뭔가 써야 될 것 같아서. D1은, 자, 짝수 판별 쓰면 1 빼기 3이니까 0보다 작아요. 곧 얘는 0개가 나오겠네. 야, 그럼 A는 무슨 집합이었어? 공집합이었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야. B도 X는 실수니까 이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있으면 안 된다가 되겠죠. 따라서 B도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짝수 판별 쓸게. K제곱 빼기 9K가 0보다 작을 거고 묶어주시면 K 빼기 9니까요. 자, 우리 2차 방정식 아직도 공부 안 된 친구들은 그려보면서 해보면 돼요. 자, K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 그려주시고 0과 9에서 만나겠죠. 그럼 따라서 얘보다 밑에 있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9까지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0부터 9까지 모든 정수 K 값의 개수니까 1, 2, 3, 4, 5, 6, 7, 8 몇 개? 8개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집합은 늘 말했어요. 해석하셔야 돼요. 해석만 잘하시면 되게 간단하게 풀릴 거고 해석을 안 하기 시작하면 집합은 언젠간 틀릴 겁니다. 알겠죠? 자, 22번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집합에 대해서 자, 나왔다. 부분집합의 X의 개수야. 자, 선생님이 부분집합 X의 개수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지, 선택권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택권. 자, 그리고 이 선택권을 하기 전에 이거 좀 되게 중요해, 얘들아. 자, A의 전체 집합이 뭔지 봐야 돼. A가 전체 집합이겠지. 그럼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A는 무조건 X에 들어갈 거고 B는 X에 안 들어간대. 이게 뭔 말이야? A의 선택권 박탈. 얘 무조건 들어갈 거예요. 얘도 선택권이 없어요. 너 들어가지 말래잖아. 그러면 A도 선택권이 없고 B도 선택권이 없어요. 그럼 남은 놈 누구? C, D, E는 선택권이 있겠지. 너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너 마음대로 결정해. 그러면 몇 가지? 두 가지니까 정답은 2의 세제곱해서 몇 가지예요? 8가지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무방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다. 이거는 선택권의 문제고 부분집합 할 때는 이것만 좀 기억 잘하세요, 얘들아. 전체 집합이 뭐고요? 선택권이 누가 있는지만 잘 생각해 주시면 일단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 될 거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집합 A를 줬는데 허수 나왔다, 허수. 일부러 허수 낸 거예요. 자, 다시 A를 우리 원소 나열법을 조금 표현을 해볼 거야. 자, Z야. Z는 I n제곱이래. 자, 얘들 생각해보자. Z가 I n제곱인데 I는 몇 개씩 반복? 그렇죠. 4개씩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처음에 뭐 있겠어? I가 있겠고 제곱하면 마이너스 1. 한 번 더 곱하면 마이너스 I 그리고 1 그리고 I로 반복이 되겠어요. 자, 총 4개가 될 거야. 됐어? 자, 근데 B를 구할 거야. 그럼 B는 뭐냐면 Z1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할 건데요. 보자. Z1도 A에 들어가고 Z2도 A에 들어간대. 자, 그러면 봐봐. 생각해보자. 제곱을 할 거거든요.
각각 다 제곱해볼게. 얘들아, 이거 한번 제곱하는 거 한번 쭉 써볼게.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거든요. 마이너스 i 제곱하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고요.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이 나오고 1 제곱하면 1 나와. 뭐야? 두 개밖에 없네. 아, 뭔가 z를 제곱했을 때는 두 가지 형태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걔네들 더하래. 그럼 다 더해볼게. 싹 다 더해보자. 더하면 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1하고 1을 더하면 0이 나올 거고 1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0 나올 거고 1하고 1 더하면 2가 나오면서 총 몇 개? 세 가지 케이스밖에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쵸? 그러면 집합 B, 다시 집합 B 전체가 B야. 거기에 진부분 집합이에요. 얘들아, 진부분 집합은 뭐였지? 그렇지, 자기 자신을 제외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겠죠. 자, 갑니다. 그럼 일단 얘는 아무런 조건이 없으니까 셋 다 선택권이 존재할 거야. 두 가지. 그럼 이게 몇 제곱? 그렇죠, 세 제곱에서 진부분 집합이니까 누구 빼는 거야? 자기 자신 빼니까 정답은 몇 가지? 7가지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선활법 잘 사용해 주시고요. 틀리지 않게, 빼먹지 않게만 잘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가 자 K의 배수야. 자, 이제부터 우리 AK는 뭐라고 둔다고? 배수 집합이에요. 자, 배수 집합을 둘 건데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자, 얘들아, AM. 자, 이거 뭐야? M의 배수는 요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자, 갑니다. 자, 교집합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둘 다 동시에 갖고 있는 공통의 느낌을 갖고 있을 거야. 그럼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공통은 누구다? 그렇죠, 10의 배수죠. 따라서 M은 10이 최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M의 최소값은 10이에요. 됐죠? 10의 배수가 안에 들어갑니까? 최소 공배수 말 그대로 최소값. 됐어? 한 번 더. 자, 6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합집합이거든요. 얘들아, 6과 9의 합집합이야. 그럼 6의 배수도 들어가야 되고 9의 배수 들어가야 돼. 다시. 자, 6의 배수도 갖고 있으면서, 아니, 6의 배수도 갖고 있고요. 9의 배수도 갖고 있어야 돼. 둘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럼 그 많은 것들, 6, 12, 18, 그 다음에 9, 18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둘 다 뭐의 배수야? 그렇죠. 얘는 최대값 구할 거니까 최대 공약수로 구하시면 돼요. 그럼 n은 뭐다? 3의 배수가 6하고 9를 다 갖고 있을 만큼 많이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n은 최대값은 누구다? 3이니까요. 둘이 더하시면 13으로 계산하시면 마무리가 되겠다. 여기까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배수 집합에서는 얘들아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의 느낌이 조금 갖고 있을 것 같으니 이 정도만 잘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 이 포함관계에서 이 이지창이 있죠. 이 포함관계는 얘들아 잘 봐. 원소의 개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원소의 개수가 이 입 벌린 모양 있죠. 당연히 이 오른쪽이 더 커야 돼요. 원소의 개수가 많아야 얘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지. 생각을 해볼게. 봐봐 얘들아. 4의 배수는 369회야. 369, 12 여기까지만 해볼게. 6의 배수 6이랑 12만 해보자. 자, 원소 개수가 두 개밖에 없지. 얘가 쏙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더 많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포함관계 할 때 원소의 개수까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걸 바탕으로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집합하는 친구들은 저기 아우트로로 다시 넘어가서 마지막 메시지 듣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도형이죠? 도형의 22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그럼 당연히 2차 나왔잖아. 일단 2차 나오면 제발 그리라고 했어요. 좀 그려보자 우리.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그려볼 거야. 자, 2차 함수 하나 그려보시고요. y는 2x 플러스 k인데 0보다 크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저거 문제의 결정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그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조금 보기 좋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얘는 x제곱 빼기 2x고요. 얘는 2x 플러스 k예요. 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좀 해보자고. 자,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관계식이 나오겠죠? 자, x제곱 빼기 2x와 2x 플러스 k가 만날 거니 얘는 x제곱 빼기 4x 빼기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당연히 얘는 실근이 두 개 나오셔야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얘는 내가 근을 모르니까 선생님 말했잖아. 2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면 되죠. 안 되면 근거계수 관계로 이용할 거니까 알파랑 베타로 놓고, 당연히 선생님은 계속 작은 거를 알파로 놓고요, 큰 거를 베타라고 놓는 습관이 있다.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한 거야. 만난다까지 해석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 선분 PQ를, 얘가 PQ인가 보다. PQ를 1대2로 내분한 점이래. 자, 그럼 대충 여기에 나오겠죠? 자, 저 내분한 점에 무슨 좌표? 그렇죠. X좌표가 1이래요. 자, 여기 X좌표가 1이야. 몇 대 몇을 내분할 때? 1대2로 내분했을 때.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서 X좌표밖에 못 알려줄까? 당연히 X밖에 몰라요. 왜냐면 우리 X밖에 모르거든. 이 알파 대입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자, 공식 써볼까요? 공식 써볼까? 1대2죠. 그럼 써자. 1 플러스 2야. 그럼 딱 봐도 얘들아, 2랑 얘랑 곱해야 되겠죠? 2알파 플러스 둘이 곱하면 베타겠죠? 1대2, 1대2. 됐어? 그럼 얘가 뭐라고? 1이라고요. 그럼 따라서 2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죠? 3이 되겠죠. 자, 선생님 네 문자 공식 쓴 거 이해돼요? 그래서 순서 맞춰 써줄까? 순서 맞추면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2에 1 플러스 2에 자, 누구? 1이랑 관계없는 베타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알파 오시면 되니까 똑같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자, 그럼 얘가 봐봐. 2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야. 끝났잖아. 아까 뭐 했어? 우리 근거계 쓴다고 했죠. 자, 일로 올까요? 근거계 쓰면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다? 4다. 알파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K다. 그럼 당연히 얘들아, K 값 구할 거니까 알파 베타만 알면 되죠? 그럼 얘네 둘이 연립하시면 되겠죠.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4가 3이네. 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알파가 2개니까. 그러면 알파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베타가 뭘까요? 그렇죠. 5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더하기 5는 4니까.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K는 뭐다? 그냥 5로 결정해야 돼. 또 신나가지고 마이너스 5라고 써라. 안 돼. K는 5가 나오겠죠. 정답은 5번으로 결정하시면 되겠다. 그래서요. 자, 다시 2차 함수는 자꾸 나오는 거 얘들아. 2차 함수 나오면 제발 그려주시고, 시키는 거, 교점에 대한 관계나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근거계수, 근해 공식, 여기까지 잘 생각하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줬어. 자, 평행사변형 우리 아까 1번에서도 했었지, 그치? 1번, 뭐? 중점이 동일해야 된다. 뭐? 어떤 중점? 대각선의 중점.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들아, 이거 7,4네? A는 3,4네? 근데 얘들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굳이 중점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봐봐, 이거 길이가 몇이야? 4야. 그럼 이 길이도 뭐야? 4가 돼야 되겠지. 그럼 C라는 좌표가 뭐가 나와? 4,0이 나오겠지. 너무 얘는 간단하게 준 것 같아요. 됐어? 그러면 직선 AC니까 A가 뭐라고? 3,4네요. 자, 그럼 기울기 구해볼까요? 1분의 마사겠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겠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4X에 4를 넣었을 때 0 나올 거니까 16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A는 마사, B는 16이 될 거니까 둘이 더하시면 12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길이도 같아야 되고, 대각선의 교점이 중점이 똑같고, 하나 더, 뭐 기울기도 똑같아야 되고. 됐습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으니까 얘는 큰 문제 없어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직선과 평행하대요. 자, 평행하면 뭐가 똑같다고요? 기울기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쓸게. 얘들아, 얘랑 평행하니까 3x랑 y의 비율은 똑같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쓸게. 3x 플러스 y는 똑같지만 뒤에 뭐가 달라? 상수항만 다를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하나만 더 체크할게.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k는 뭐가 될 수 없어?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체크를 해주시면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직선과 원점까지 거리 d가 2루트 10이래요. 그럼 쓰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자, 거리 d는 해볼까? 루트 몇? 그렇죠. 10분의 절대값 00 넣을 거니까 절대값 k가 나올 거고, 이 친구가 2루트 10이라고 얘기했네요. 따라서 절대값 k는 누구랑 똑같아? 20과 똑같으니 k는 뭐다? 풀마 20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제발 정리하면 될 건데, 아마 보기는 전부 다 표준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럼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y는 마이너스 3x에 뿔마 20이 나오는 게 똑같겠죠?
괜찮아요? 그럼 정답은 5번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얘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점직선만 잘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평행하니까 일반형일 때는 x와 y의 비율이 똑같은 숫자로 잘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뭐 무난히 풀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25번 해설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원 위를 움직인 점 P가 있대요. 자, 이거 뭐야? 자취잖아. 자, 선생님 자취 이제 그만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취는 너무 많이 했어, 얘들아. 알지? 자, 선생님 말한 3스텝만 잘 밟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원 위를 움직이는. 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으니까 P를 어떻게 적기로 했어? 그렇죠. 위를 움직이는 점이다. 그럼 A, B. 임의의 실수다. 그럼 X, Y야. 자, 그럼 얘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7이다. 여기까지 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조건식이다. 자, 두 점 A, B와 무게중심을 G라고 하는데, 그럼 무게중심 G라는 단서가 나왔으니, 자, G 빨리 구해볼까? 3분의 다 더하시면 9 더하기 A가 나올 거고요. 한 번 더, 3분의 몇?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나온다. 자, 이게 두 번째 스텝 끝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스텝 뭐라고? 얘네들이 각각 X좌표와 Y좌표를 담당하고 있을 거니 식만 잘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 A 빼고 다 넘길게요. 자, 몇 X? 3 곱하니까 3X 빼기 9가 되겠네. 따라서 A는 뭐다? 3X 빼기 9야. 자, B는 바로 할까? 3Y 뭐? 플러스 6이 되겠죠. 자, 잘 보세요. 여기서 A가 움직이나 X 움직이나, 자, X에 따라서 A도 바뀌고 A에 따라서 X도 바뀌니까 뭔가 바꿔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럼 다시 얘네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새로 대입하게 된다면 결론, 자, 3X 빼기 9의 전체 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6의 전체 제곱은 27일 거야. 됐어? 자, 근데 우리 원방은 뭐야? 최고 차항 개수가 1이야. 그래서 3을 잠깐 빼주게 된다면, 자, 3의 제곱 빠지면, 잘 봐봐. 9야. 그리고 x 빼기 3이 되겠지? 그치? 다시 얘 9야.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27이니까요. 약분 때리게 된다면 9, 9, 얘는 3이 되도록 되겠지요. 그러면 r제곱이 3이니까 넓이는 파이 r 제곱. 뭐야? 나왔네. 정답보다 3파이로 계산이 완료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자취 방정식은 여기까지 무조건 이렇게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어려운 문제들 애들은 진짜 어렵게 나올 거고, 내가 말하는 유형 중에 있는 자취 방정식들은 다 요 정도로 다 풀릴 수 있으니 해석을 잘 하시고 연습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14회차도 마무리했어요. 자, 아마 인강 듣는 친구들은 왜 14회부터 올라오는지 조금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우리 지금 현강 친구들은 1회부터 앞에서 학원에서 직접 테스트를 보면서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4회부터 뒤부터 이제 역순으로는 숙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먼저 촬영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중간고사 때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답도 하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오답한 거 다시 한번 오답하시고 모자란 부분은 다시 유형서나 문제집, 개념서를 잘 찾아보신 다음에 적용하는 연습까지 다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13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